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고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북한 내부적으로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지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ICBM 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협력안보연구원장 이인배 박사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렇죠. 트럼프가 늑다리, 잔망스러운 늑다리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결국에는 ICBM 쏘긴 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대체적으로 요즘 분석들이 무슨 분석이냐면은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미국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북한이 ICBM 발사라는 충격 요법을 쓸 거다라는 쪽으로 많이 분석을 했죠. 네. 저는 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북한 내부의 작동 원리가 무엇이길래 ICBM을 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내부 상황들을 좀 몇 개 좀 찾아봤어요. 네. 상황을 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좀 심상치 않은 위기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북한 내부로. 그런 것들이 과연 ICBM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우선 첫 번째로 보게 되면 4월 달이었어요. 지난 4월에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 이제 처음으로 그렇죠. 발견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한 노동신문대로 별로 그 발표를 안 해요. 네. 근데 지금 거기 자강도에서 시작됐던 것이 북한 전역을 다시 휩쓸었거든요. 싹 휩쓸어가지고 한 1000만 마리 정도 돼지가 있다 그러는데 거의 다 지금 없는 상태고,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죽는지를 몰라요. 왜 죽는 모르는 사람이 또 이제 새끼 돼지 사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한 마리를 사게 되면 한 달러로 한 80불 정도를 벌게 된대 그래요. 예. 예. 그 쌀 80불 같으면 쌀을 200kg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돼지 한 마리만 있어도 엄청난 큰 재력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열심히 키워요.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도 키우고 평양에도 키우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북한 당국에서 이게 왜 죽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해주니까 새끼들이 샀다가 죽으면은 그 끌어먹고 또 사가지고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북한 주민들은.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왜 퍼지게 되는가를 역학조사를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시작이 중국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얘네들이 그걸 파묻거나 처리하고 나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걸 파가지고 다시 처리해가지고는 먹든지 이걸 밀수출해서 판다는 거예요. 국경 지역에서. 이거를 북한 지역에서 이걸 사 먹는 거예요. 싸고 하니까. 이미 흙에 묻었던 것들을. 그렇죠. 그것들을 사가지고 먹고 남은 것은 지금 버리기도 하고 잔반 처리해서 그거를 돼지한테 먹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먹은 것도 분뇨로 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냉장 상태에서 1000일을 가요. 3년을 가요. 네. 자연 상태는 30년이 가는 거예요. 훈제에도 100일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게 그 살균이기 때문에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러네요. 북한 내에서는 거의 정착된 병이라고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역에 방역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굉장히 북한 내에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내에서 지금 이 경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꽤 이 잘 되는 그 알토란 같은 재산들이 순간에 영웅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 좀 패닉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가 연당되긴 하는데 북한이 장마당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장마당이 북한의 생필품의 90%를 좀 다 지금 공급하는 구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장마당이 지금 지난달 한 석 달 전부터 보니까 쌀값이 내려요. 오히려요? 예, 보통 한 5,300원 정도 하던 게 4,000원대예요. 네. 쌀이 많아서 없어지는 게 내린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자본주의 같으면은 쌀이 많으면 공급이 많아지면 이제 그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이제 쌀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쌀이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예 없어서? 네, 돈이 없으니까 이게 장마당이 굴러가서 수익 체계가 되고 해야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사 먹건 할 건데, 그러니까는 장마당이 지금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장마당이 죽어 있으니까는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이 수입원들의 70%가 장마당 돈으로 벌어요. 네. 1년에 북한 돈 한 30만 원이 필요한데, 보통, 예. 30만 원 정도한테 잘 벌어도 7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당간부들이. 네. 예,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23만 원 어디서 벌겠어요? 그건 이제 부패해서 어디 뇌물을 받거나 장마당에서 버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유동되는 것이 장마당이 확 줄어들면서 장마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마당에 있던 그 허가받은 장마당의 사람들도 다시 공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공장이 일 없거든요. 그렇죠. 그 공장 가동률이 한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 없는데도 거기 가면 그 도정하지 않은 쌀, 그 네. 쌀이라 그러는데 그거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고. 아, 예, 배급이 나오니까. 그런 상황 정도로 지금 북한 내부에 시장 역시 좀 망가졌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네. 북한 내부에 지금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 고통들을 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제가 주목되는 거는 뭐냐면 12월 22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어떤 날이죠? 동짓날이죠. 아, 예. 예. 그런데 동짓날. 동짓뿐만 아니라 뭐냐면요. UN 2398 결의에 의해 가지고요. 그날 되면은 해외 노동 북한에 파견된 해외 노동자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날이에요. 아, 최근에 블라디보스톡에도 비행기가 많이 뜨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에도 철수하고 이거 중국이 제일 많아요. 중국이 네. 한 7만 명 정도 있고 러시아에서 한 3만 명 정도 예. 있고 기타 지역에서 2만 명. 이게 통계 잡힌 그 정도가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대략 한 12만 명 정도가 잡히고 있고 아마 통계 안 잡힌 숫자까지 합해는 20만, 30만 될지도 모른다. 그 정도 수준인데요. 그런 이제 노동자들이 다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기 뭐 열심히 하면 30만이 다 돌아야 될 거고 통계 안 잡힌 사람들은 20살라도 뭘 하겠죠. 예. 뭐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10만 명 통계에 잡혀 있는 10만 명만 다시 돌아온다고 쳐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북한 와서 지금 장마당 지금 망가져 있죠. 공장 지금 안 돌아가고 있죠. 와서 뭐 할 거예요? 그러네요. 어쨌든 거기에서는 뭐 착취 구조에 있다 그러면서 자유바람 쐬면서 저도 돈은 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10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불황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자유를 만끽했는데 돈은 없는 사람이 10만 명이 지금 내년 올 연말부터 북한 사이에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나름대로 하여튼 바깥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전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공항에서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제 아마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이렇게 있는데 다 양복 입고 있는데 굉장히 촌스러운 양복들 아, 입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매장도 가고 이렇게 뭐 다 개인 활동이니까 뭐 여러 단체에 왔어도 개인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로 이렇게 서로 벗어나질 못하고요. 그렇죠. 같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네, 네. 그 아프리카는 주로 이제 큰 대형 동상 건설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북한이 최고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 김일성, 김정일동 이제 한 개 지었던 걸 두 개씩 만들어가지고 핵이 28,000개씩 세워놨으니까. 예. 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죠. 그거 지어주고 다니느라 대형 그 공작물들 지어주는 것은 가장 잘하기 때문에 만수대 제작사가 네. 잘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유엔 안보리에도 저 찍혀 있어요. 제재 대상으로 돼 있는 그 단체인데 어쨌든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서 네. 그 아프리카 많이 나가 있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지금 북한에서는 이 3대 위험 요인들이 지금 공존해서 지금 흩어져 있다. 예. 그런 속에서 경제 제재는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쓸 거는 없고 제 경제는 마르고 있고 그래서 자력 갱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 내부의 시스템이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겠네요. 근데 북한 내부의 사정이 안 좋은 거랑 ICBM을 쏘는 거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 정치학에서 보면은 이 체제가 붕괴되는 요인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내폭, 이제 인플루션이라는 거죠. 안에서 문제가 생기서 폭발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외폭, 바깥에서 충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막 두 개가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비슷하게 물리게 되죠. 그렇게 네. 체제가 망가지게 되는데 뭐 지금 상황이 뭐 북한이 망한다 이런 소리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많이 나가는 건데 북한 체제가 위험해지게 되면 작동이 어려워지고 작동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통치 비용이 그러면 많이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뇌물을 써든 폭력을 가하든 처벌을 하든 여러 가지 이제 통치 비용들이 많이 들어야지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김정은은 그만큼 이제 힘든 이제 북한을 체제를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수령 결사 옹위 정책에 대해 옹위 정신을 뼛속까지 때려 박아야 된다는 말을 지금 매일 노동신문에 네. 나와요. 그 말이 지금 왜 자꾸 나오냐면 이건 그 정도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 백두산 대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대학이 있지는 않아요. 백두산 대학은 없는데요. 백두산 대학이 뭐냐면 백두산 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네. 백두산 혁명지를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순례하는 거를 백두산 대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혁명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백두산 대학을 보다 활성화시켜라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부적으로 지금 사상을 더 옥죄려고 굉장히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 강성되고 그야말로 미국과 겨룰 수 있는 패기를 한번 보여서
성리를 자축하는 어떤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ICBM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네. 거죠. 그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앞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체제 결속 차원에서라도 ICBM을 발사해서 미국을 우리가 대항 맞짱 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죠. 미국의 셈법을 바꾸는 충국요법으로서 지금 이 ICBM 발사를 하겠다. 물론 이건 다른 북한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은이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바뀔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안 바뀌겠지만 북한의 세법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ICBM 쏜다고 해서 미국이 경제 제재 해제를 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설더라도 지금 내부에 지금 그 관계 체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ICBM 같은 아주 큰 잔치, 큰 이슈를 좀 터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이 지금 연말 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잔치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뭐 화성 10몇 호, 그렇죠. 14호, 15호 쏘고 나면은 진짜 네.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러면요, 만세하고 다 광장에 나서 만세 부르고 나오지도 않는 위성에서 발사한 신호다 그러고 만세하고 예. 그러기도 했었죠. 자기네 진군가 틀어주고 그러면서 그랬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주민들도 어떻게 통합이 되거나 뭐 김정은 정권의 충성심이 높아진다거나 실제로 그러나요? 일시적으로는 그런 게 있겠죠. 네. 일시적으로 평양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군중대회 한번 하고 결사옹이 수령 결사옹이 하겠다고 막 이제 횃불 시위 한번 시작하고 이러면은 또 분위기가 조금 이제 달아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임시 처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이 북한 체제 속에서도 이게 돈이 없어지면 이 북한 주민들이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장마당이 생기면서부터 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장마당이 생기면서부터 북한 주민들은 이 시간 자체가 돈이 돼버렸어요. 노동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전에는 배급제였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배급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돈일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장마당 구조가 생기면서부터는 이 시간이 돈이게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을 북한 당국들이 빨아먹게 돼요. 좀 네. 자력갱생하겠다고 해가지고 좀 양강도도 삼지연도 그렇고 그런 다 동원체제로 다 예. 빨려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나면 아씨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자꾸 끌려 나가서 좀 작업하라 그러네? 이러면 이제 체제가 그만큼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신의 한 수는 12월 위기설에 대해서 꾸준히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내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김정은은 ICBM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은요, 이인배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의 구독, 추천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요즘 노란 딱지 때문에 힘드신 거 다들 아시죠? 1877-1477로 정기구독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 또 유튜브 회원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